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다산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저자는 박석현, 출판사는 모모북스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편지와 함께 시작하는 마음공부. 그럼 읽어드릴게요. 부모의 인생을 공부해라. 인격을 수양하는 것은 효도와 오해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학식이 높고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마치 토담에다 색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은혜와 가장 돈독한 도리로 부모 형제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 부모와 형제의 은혜와 도리를 소홀히 한 사람이 친구에게는 어떻겠느냐.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거라. 그리고 형제 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라. 다산의 편지 중 부모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50은 50의 인생을 알고 60은 60의 인생을 알고 70이 되어서야 70의 인생을 안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세상의 티끌일 뿐 인생 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하물며 그 선배가 내 부모라면 세상 그 어떤 선배보다도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가깝고도 좋은 삶의 스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부모라고 해서 모두가 성공한 사업가이거나 명성이 자자한 지식인일 수는 없다. 모든 부모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내 부모의 삶이 인생의 길이에 비해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깊으면 깊은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배울 것이 있다. 좋은 것은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좋지 않은 것은 그 또한 배워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삶에 또 다른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린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애초에 나무의 뿌리와 기둥이 없었다면 새로운 가지 또한 생겨날 리 만무하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100분의 1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도 부모는 살아가며 섭섭한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인생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요즘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공부하면서 그동안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삶의 많은 부분을 다시금 깨닫고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나이가 드니 젊을 때 비해 몸은 힘들지만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점차 무르익는다. 연륜이 쌓이니 비우는 법도 알고 배려와 너그러움도 알아간다. 그런 부모의 인생을 잘 살펴보고 물어보고
공부하자. 그것보다 좋은 교과서가 없다. 내 삶에서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상대가 부모님이나 선배나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식일 수도 있다. 누가 되었건 상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알고 싶고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는 40 중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빠르다면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늦은 나이에 이제야 겨우 깨닫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후회가 앞선다. 나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부터 부모의 인생을 공부해 보기를 바란다. 한시라도 더 일찍 공부하여 좋은 것은 적용하고 나쁜 것은 버리며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어느 날 우리 부부의 뒷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비로소 내 자식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시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도 좋다. 마치 기적과도 같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온 것을 계기로 나는 지금 삶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 또한 부모님과 자식으로 인연이 맺어진 것을 삶의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기적과도 같이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의 끈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공부하여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인생을 가르쳐 주는 시간을 종종 갖자.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며 살아나가면 좋겠다. 자식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부모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말이다. 자식이 60이 되어도 8, 90이 된 노부모는 늘 자식의 안위를 걱정한다. 나는 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평소에 두고 쓰시기에 그저 잔소리로만 치부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낱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들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더라. 그러니 부디 이 글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방향을 잃었을 때 부모의 인생을 공부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내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복기해 보자. 부모의 인생을 공부해 보자. 학교나 책에서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부모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라.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저주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고 있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이라도 퍼다가
추운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 먹어야 할 사람들에겐 한 푼이라도 쪼개어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하고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 집에 가서는 연민의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이다. 군자는 들고 나는 일을 잘해야 한다. 뻗을 자리가 아닌데 뻗치고 앉았거나 길이 아닌데 눈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고요히 몸을 자연에 내맡기고 내면으로 침잠할 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가야 할 때 나가고 들어야 할 때 들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소위는 늘 반대로 한다. 잘 되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남 탓만 한다. 알량한 재주를 천하게 써서 남의 업신여김을 달게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이 끝에 낚이기 전에 차라리 물러나 고기를 낚아라. 불의로 권세에 빌붙느니 차라리 강호에 숨어라. 다산의 편지 중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자밀 자키의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이 있다.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이라는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우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술임을 밝힌 책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중 유독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누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데 누구는 타인의 감정과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물론 부모를 포함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거나 덜 받고 자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지능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공부는 잘하지만 유독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공감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으로 자리 잡는다고 할 수 있지만 연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과 다른 점에 우선 주목한다. 그래서 내 장점을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평소에 귀하게 대해야 한다.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살아가며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한 번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타인도 마찬가지다. 공감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늘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첫 번째가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세 번째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인연이니 크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본인의 돈을 쓰고 부탁을 들어주는 호인은 만나기 힘들 것이다. 호인이라 쓰고 호구라 읽힌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가 금전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인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만날 수 있다. 아마도 금전적인 가치보다 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소중한 인연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어야지 이 또한 일방적이기만 한 만남이라면 오래가지 못한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앞에 두 가지를 배제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니 언급을 생략하겠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되었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의 말에 공감을 해준다면 그것보다 즐거운 만남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쉽게 피로해진다. 세 가지 경우의 만남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무엇이 되었건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회의감이 들어 지금 만나는 목적마저도 퇴색될 수 있다. 그러니 우선은 나 스스로가 먼저 공감 능력을 키워 상대의 말과 행동에 잘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서로의 만남이 공감이 가득한 시간으로 형성된다면 서로의 신뢰도 자연스레 쌓이게 될 것이니 말이다. 축구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돌리고 옆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시작하는 사람, 날씨 이야기를 하는데 양해도 없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와 시선을 잘 못 마주친다.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 지루해한다. 반면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응시한다. 메모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고 본인 의견을 말한다. 대화를 재밌어 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친구 간에도 이성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에게 상처가 아니라 따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멋진 선물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다. 가장 가까운 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나의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도록 만들어보자.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공감 능력을 키워 상대의 마음을 다독여주자. 또한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하자.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시드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이 세상에 청운의 뜻을 품었다면 결코 한 차례 풍파를 겪었다고 하여 뜻을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슴 속에는 늘 송골매가 가을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
이 세상이 작다고 여기고 우주를 쉽사리 주무른다는 기상을 가지면 될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시간은 유한하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다. 한정된 시간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취미와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면 자칫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유한한 시간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1년이 52주니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는 평생 4160주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 9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4680주가 주어진다. 2022년 11월 29일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나에게는 2240주의 시간이 남았다. 90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다. 당신에게는 지금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세상 만사 서둘러서 좋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한 템포 쉬어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언급한 것은 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들 참으로 바쁘게 살아간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쁘게 산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사는 모습은 마땅히 좋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치여 내 삶의 여유가 너무 없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적용해야 하는 일이니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도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삶의 중간중간에 마주하는 공허감과 상실감이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바쁠수록 돌아가고 한 템포 쉬면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 템포 쉬어간다는 것은 비단 학업이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내 감정에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참을인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화가 치밀어도 심호흡을 하며 일단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인내심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도 한 템포 쉬어가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 불화가 생긴다.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격언이 있다. 그 소나기가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바쁜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가끔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니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살아가며 서둘러야 할 때가 있지만 늘 서두르기만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뼈저린 후회는 늘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기 마련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오늘 내가 보낸 시간 중 불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매일 점검해야 한다. 오늘 한 일도 쓰고 불필요하게 보낸 일도 쓰고 내일 할 일도 써보자. 그리고 매일 조금씩 나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숙하여 생기는 시행착오와 어리석어 생기는 시행착오는 확연히 다르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이 시대의 지성이라 생각되는 당신께 바친다. 당신의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쓰는 것이니 티끌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 하나가 되었다. 좋은 말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함께 멀리 가야 할 때가 있다. 학업에 열중하거나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혼자서 빨리 가야 할 것이며 팀이 함께 해나가는 업무에 있어서는 멀리 가기 위해 서로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세상에 100% 맞는 것은 없다. 아무리 좋은 명언이라도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보다 슬기롭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살아가며 서둘러야 할 때가 있지만 늘 서두르기만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 달팽이가 느리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속도에 상관없이 좋은 인연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당신의 세상이 후회가 덜한 찬란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달팽이. 사람들은 달팽이가 기어간다 말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 우리들의 착각. 달팽이는 온몸으로 지구를 굴려가고 있지. 사람들은 달팽이가 느리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 우리들의 착각. 달팽이는 온몸으로 시간을 밀어내고 있지. 어제 같은 오늘 아침, 오늘 같은 내일 저녁. 돌고 도는 시간들, 돌고 도는 시간들. 작사 최희정. 밴드조 3집 길 앨범 수록곡. 저자는 우리가 기본과 중용을 지키고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여 이를 삶의 구심점으로 삼는다면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만독백이었습니다.